2025년 12월 18일 태국 공군 제401 비행대에서 특별한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F-16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이룬 항공기,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FA-50 블록 20입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태국은 FA-50을 선택했고,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태국 현지 군사 채널에서는 FA-50이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고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훈련기로 분류되던 한국산 항공기가 실제 전장에서 첫 폭탄을 투하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태국 뉴스 채널에서는 12월 19일 캄보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골든이글의 정확한 공격을 받았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태국 최대 군사 매체 에비에이션 스토리는 현지 조종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전했습니다. FA-50이 캄보디아와의 교전에서 스스로를 증명했다. 폭탄을 정확히 투하했고 F-16 그리펜과 완벽히 협력했다. 특히 베테랑 군사 전문 기자 와사나는 전투 입증을 마쳤으며 정확도가 완벽해 베테랑 조종사들도 칭찬했다. 한국 팬들이 이 소식에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와 동남아 안보 분석 매체들은 이번 충돌을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외교 이해관계의 붕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이 집계한 수치를 종합하면 2주간의 교전 기간 동안 최소 38명이 사망했고 약 80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경 충돌 치고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후견을 믿은 쪽이 먼저 흔들렸고 계산을 끝까지 유지한 쪽이 전장을 관리했다. 태국이 투입한 FA-50은 최근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친 블록 20 사양입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F-16이 집안을 지키는 덩치 큰 사냥개라면 FA-50은 목표물을 정밀하게 낚아채는 날카로운 매라고 표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완벽한 분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F-16이 제공권 장악과 대규모 억제를 담당하고 FA-50이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돌의 요새로 불리는 캄보디아 350 고지 타격 작전에서 FA-50의 핀포인트 정밀 타격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 목표만 제거해야 하는 국경 분쟁에서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다연 장로켓과 VT-4 전차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외교적 후견을 믿고 북한식 도발 공식을 차용했지만 전장은 정치적 메시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로켓과 포병 전력을 국경선 가까이 전진 배치했지만 이는 표적을 고정시킨 것과 같았습니다. 방공자산 밀도가 낮고 지휘 통제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공습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반면 태국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기반 정밀 타격을 반복했고 교전 초기부터 캄보디아 측 핵심 시설이 연속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FA-50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실전과 훈련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2014년 호주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에서 FA-50은 태국 공군 주력기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3년에는 미 공군과의 훈련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근접전에서 격추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군사매체 서우닷컴은 근접전에서 FA-50의 기동성이 F-22의 스텔스 이점을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의 마라위 전투에서 FA-50은 이슬람 무장세력 소탕 작전에 투입되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필리핀 합참의장 칼리토 갈베즈 장군은 FA-50의 굉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었다.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림 지역 해군시설 확장과 장비 기증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후견 이미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국면에서 중국의 직접 개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상징적 지원과 실질 개입 사이의 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후견 세력은 외교적 완충제일 뿐 전투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산화된 정밀 유도, 무기와 감시 자산,
실전형 훈련을 통해 계산 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방산업계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국산 유도무기의 국산화율은 90%를 넘어섰고 실사격과 연동된 훈련 데이터 축적량은 주변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무이 탄도미사일과 KF-21 전투기 개발을 통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 개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킨잘 ALBM을 개발한 것처럼 한국도 현무이를 기반으로 사거리 600에서 1000km급 ALBM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기준 베이징 900km, 상하이 800km, 칭다오 600km 등 중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0년 전 전투기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실전에서 검증받는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가 전장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라는 후견을 믿었고 태국은 검증된 무기와 훈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2주 만에 명확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땀 흘린 항공우주 엔지니어들,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공장 현장에서 한 대 한 대 정밀하게 조립한 숙련 노동자들, 이분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 블록 20을 12대 추가 주문했고 2025년 12월 5일 FA-50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며 조종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국은 계속해서 FA-50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F-35 스텔스기 39대를 운용 중이며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KF-21이 2029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도합 120대의 KF-21 블록 2가 전력화됩니다. 각각 ALBM 한 발씩 장착한다면 120발의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 알고 계셨나요? 한국산 전투기가 실제 전장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현지 베테랑 조종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ALBM 개발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알고 있었다 또는 처음 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대별로 이런 군사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다를 것 같아 궁금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FA-50 추가, 수출 소식, KF-21 블록 2 개발 상황, ALBM 개발 진척도 등 중요한 후속 소식 나올 때마다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도 이 내용 정리하면서 한국 방산의 진짜 실력이 이 정도인지 새삼 놀랐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